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광양훈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임급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급종 과연 어떤 종목이 꼽혔을까요? 네, 시장 분위기 오늘 모처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해액자 회사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현재 이 시각에도 16% 강한 탄력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토대로 미국 등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해액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 기대 또한 커지고 있죠. 과연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장대 양봉 이후에 전고점 돌파까지 나설 수 있을지. 전고점이 코앞이네요, 곽영 대표님. 네네. 아무래도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전액 관련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액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정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자, 자회사에 대한 투자 지주회사로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이 지금 기존에 한 1,000억 넘게 이제 투자가 된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디애나주 공장은 이제 미시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전해 공장입니다. 과거에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 전액하고 뭐 동박, 뭐 전지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와 사업 자회사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가도 기존에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 지금 2차 전지 전액 쪽으로 해서 상승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 경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실적입니다.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슈도 지금 상당히 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또 이 배당의 실적에 따른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면은 솔브레인 홀딩스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고 사실 네. 전액하면 엔캠이 일단 먼저 움직임을 네. 가져갔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테코피아까지 종목이 이제 더 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오늘 그 주도적인 역할을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도 신규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일단 현재 지금 상태를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솔브레인 홀딩스가 77,700원이거든요.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상태가.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최근에 2, 3일 정도는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도 꾸준히 들어왔고요. 네. 기관도 최근에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 15% 정도 올라온다면은 종가까지 거의 한 3시까지 좀 보셨다가 종가 베팅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솔브레인 홀딩스 진단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 만나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만 가나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도 좋고 음극재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까지 선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덧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대주전자 재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극재 부문이 2분기에는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또 키우고 있는데요. 유독 강한 모습이에요. 대주전자재료. 일단 납품 이력이 유일한 회사고 지금 현재 양산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최근에 또 5월 30일 날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217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4680 얘기하다 갑자기 왜 2170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2170이 아직은 주력입니다.
2170 안에 실리콘 음극재를 한국산 걸 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럼 한국산에서 지금 만들고 양산하고 있는 데는 대주전자 재료밖에 없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이제 그날 급등을 했고요. 한 이틀 쉬다가 오늘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 추이가 생각보다 뭐 시장 기대보다 괜찮게 올라오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면서 또 다시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들 중에 지금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우디의 이트론 이게 지금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납품한 네.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는데 그 장점이 충전 방전도 빠르고 충전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용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한 번 충전해서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충전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다른 첨가제를 쓰는데 저는 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대주전자 재료 여기서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가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을 사시는 게 안 갔죠, 거기가. 오히려 여기가 조금 눌려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사시는 게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려면 결국엔 나노신소재 그 도전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나노신 소재에 키 맞추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냐는 질문 네. 드리려고 했는데 대주전자재료 지금 키움증권에서 목표가가 상향을 해서 12만 원인데 지금 15만 원 사실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살짝 부담스럽다. 오히려 나노신 소재에 관심 더 유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오늘 보면 2차전지 장비도 좋고 최근에 뭐 윤성 FSC, D&D 이런 종목도 꿈틀대잖아요. 여기도 봐도 돼요? 그렇죠. 일단 뭐 장비주들은 지금 뭐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 주가가 올라갔다 다 내려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기업들은 뭐 속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계속 일정에 맞춰서 증설도 하고 있고요. 공장 설비도 이제 뭐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장비의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P&T가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을 또 하나 냈고요. 그 윤성 FNC는 무슨 회사냐 보면 한동안 장비 회사 중에 또 가장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공정 중에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FNC가 이게 원래 식품의 그 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 밀가루 반죽 섞듯이 그걸 섞던 그 식품 기계를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재료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윤성 FNC도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수주가 쌓인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관련돼서 믹싱 장비 업체들이 네. 최근에 한번 상장한 회사도 있는데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이 회사들이 골고루 지금 수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을 좀 탈출하려는 신호를 좀 보여준 게 대장인 P&T가 좀 올라오면서 같이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좋은데 윤성 FNC. 네. 네. P&T가 최근에 선두적인 지위로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고 뒤를 이어서 다른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좀 꿈틀꿈틀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뭐 추세적인 반등을 갈 것이냐, 바닥을 잡을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오늘은 긍정 시그널로는 좀 볼 수 있나요? 뭐 긍정적이 올라오면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게 추세가 이어질지 그러니까요. 여부인데 아직은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 약간 빈집털이 개념으로 가끔 살 게 없을 때 좀 올라오는 경향들이 네. 좀 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뭐 바닥권에, 네. 주가는 좀 바닥권에 도는데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네. 볼 때는 뭐 여름 지나면 충분히 한번 뭐 그래요. 조금 늦게 사시더라도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네. 조금 안정적이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바닥권에서의 연속성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분위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VR가 발동되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살짝 쉬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는 시장인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압력에 약세 출발한 코스피 여전히 파란불을 켜면서 0.47%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현물 매도, 외국인의 선물을 여전히 6천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와 또 개별 이슈에 상승하는 바이오 종목들 덕분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만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2배가량 많은데요. 강한 종목들만 강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LDR도 과매도권이라 불리는 8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개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VI 발동된 종목입니다.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시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종목들 VI 발동됐을까요? 우선 펌텍코리아가 2번의 하방 VI 발동된 건 눈에 띄고요. 카티스도 하방 VI, 아시아경제는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월 MSCI 편입에 오늘은 머크사 이슈까지 호재가 많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아스코에서 머크사가 키트로다 SC 제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머크사와 계약한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받았습니다. 5월 31일부터 강세를 보였던 알테오젠이 오늘 10%대 급등하면서 10시 30분경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1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파워 플라즈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뉴파워 플라즈마가 오늘 10시 30분경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반도체를 포함한 폴더블과 방산, 3개 산업군에서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뉴파워 플라즈마 상승 출발했고요. 11시경 고점 16%를 달성한 후에 현재도 1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만에 미 국채 금리의 완화,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전일 강하게 탄력을 받았던 데 따른 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종목 안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급종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는 개별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리포트와 함께 지금 또 인급종에 올라온 종목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 12%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리포트 내용? 네, 지금 리포트 내용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쪽으로 해서 장비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이 부품 자체가요, 올해 부품 공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향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부품 교체 주기를 반영했을 때 통상 2년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점유율 상승 효과라든가 더불어서 다수의 부품이 교체되는 주기가 도래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특성상 반도체 신규 투자 재개 여부가 좀 진행이 되면은 실적에도 좋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추후에 실적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개별주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매력도가 있습니까? 개별주 안에서 아무래도 차트나 수급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지난 5일 동안 28만 주가 들어왔어요. 네.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폴더블, 방산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좀 지켜보자라는 오늘 또 증권가의 리포트,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이후 수급도 탄탄하다, 좀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봅니다. 6월장은 바이오의 계절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좀 미 국채 금리가 완화가 되자 오늘 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선박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스타 종목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도 지금 이 시각 5% 가까운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아스코만 다들 보시고 계셨는데 또 바이오 USA 조금 얘기 나오고. 바이오 USA에서 지금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아스코에서 나오고 하는 쪽은 알테오젠인데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임상 면역 학회, 학회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졸레오라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그거에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만든 거죠. 옴니클로라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임상 3상 후속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 데이터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24주 동안 환자를 관찰해 본 결과를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먼저 진출을 하고 이제 추후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퍼스트 무버라는 말을 이제 들었는데 퍼스트 무버 뭐냐? 첫 번째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 시장 자체가 한 5조 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약 시장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강화가 됐고요. 오늘 이제 이 모멘텀 때문에 뭐 주가가 급등했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고. 지금 최근에 뭐 셀트리온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반응을 안 했어요. 항상 반응을 안 하다가 좀 금리도 좀 빠지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분위기가 좀 돌면서 네. 오늘은 조금 강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셀트리온은 조금 길게 보시는 이제 투자자들, 네. 근데 바이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바이오 해보고 싶으신 분들. 바이오 초보들한테 좋은 종목이긴 한데, 예,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기존의 이제 램시마 SC형의 미국 판매 호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실적도 올라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한 2분기 실적 나오면 중간에 또 한번 그 20만 원대를 뚫어서 네. 25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의 시각은 2차 전지보다는 더 낫습니까? 지금 바이오들은 어차피 개별 호재를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좀 양호하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강한 양봉을 그리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다들 말씀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네.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바이오 전반의 분위기 좋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진단 들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두 분의 임급종 후보들을 핵심 포인트만 쏙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60초 들어갈게요. 유한양행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우, 네. 예, 유한양행 하면 렉나자, 비소세포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몇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국내 바이오벤처 오스코텍이 개발해서 2015년도에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한 항암제고요. 유한양행은 렉나자의 일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얀센의 1조 6천억 원의 규모로 기술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8월 달 일정입니다. 폐암 신약 렉나자가 8월에 FDA 허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된다면 한국산 항암 신약으로서의 첫 사례가 된다. 따라서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시장 환경도 바이오주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국채 금리의 하락 네.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좋을 것이다. 그 바탕하에서 유한양이 주목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렉나자의 FDA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유한양행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에 맞서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60초 들어갈게요. 네, 가온 칩스를 갖고 나왔고요. 네. 이제 지금 반도체 쪽, 뭐 바이오 쪽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관련돼서 디자인 하우스들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온 칩스의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갖고 나왔고요. 지난 2월에 일본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선단 공정이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전히 삼성과의 이제 관계도 굉장히 끈끈한 1차 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커질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모멘텀만 주어지면 주가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올 1월에 미국 법인 설립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랑 ARM과 같이 파트너사도 맺었기 때문에 향후 주가 반등이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목표가 10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어요.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온치수 10만 원까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조만간 임급종에서 만나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건희,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미 캐스터가 오후장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동해 석유와 가스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GSE, 동방 한국가스공사, 흥국석유 상위 7개 중 4개 종목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거래량이 전일과 비교해서도 더 늘어났지만 4개 종목 모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여전히 대부분 강세를 이어가곤 있지만 고점에 비해서는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차세대 AI 칩 루빈을 공개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중 에이펙트의 거래량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주요 파트너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래량이 무려 4,9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업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2.6% 급락하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거래량이 150% 넘게 급증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 장중 2만 원 선을 다시 내주게 됐습니다. 우리 기술도 거래량 상위 올라와 있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상승률 상위 역시나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 강관업체까지 독일 성유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동양철관과 한국석유의 경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한국석유와 S&T에너지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성에너지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B온도 전날 약세를 뒤로하고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미 임상종양학회에서 동사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두 발표를 진행한 가운데 동사의 치료제 바바메킵의 효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미국 FDA 승인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돼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를 터치 후 현재도 두 자릿수 급등 중입니다. C사이트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최대 고객사 갭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3거래일간 80%가량 급등, 이외에도 거래량이 높았던 에이펙트까지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종목들 판정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MHP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종목 겨루기 5월 한 달간의 수익률 베스트 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의 베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염정 차장이 2위를 차지했던 가운데 자, 우리 또 축하드립니다. 하청원 본부장이 5월 수익률 합계 137%, 이때 핵심 전력주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합계 수익률 3위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5월 종목 겨루기 3위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김성훈 이사는 아쉽게 탑3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역시나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주죠. 네, 그 흐름 좋은 가운데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좋은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5월에는 하창원 본부장이 또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6월자 두 분의 겨루기 종목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종목 판정 새롭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핫하게 이어가고 있는 유전 테마 안에서 각각 이슈를 가져가는 두 종목을 선정을 해서 트레이딩이 유효한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전 테마 내에서 이 매력도의 우선순위 어느 정도인지를 두 분께 각각 진단과 함께 판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두 종목 두 분께서 정말 매매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는지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판정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유전 테마 안에서 선두적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행진 한국석유 각각 매력도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께 한국석유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해서 사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기는 합니다만 이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 석유 관련주 그 안에서도 한국석유의 급등에 두드러졌거든요. 정말 트레이딩이 유효한지 또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적으로 이제 섹터가 만들어져서 움직일 때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은 이슈에 따른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해당 이슈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사업적인 연결성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유가라든지 또 가스 관련된 부분에서의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는 가장 선두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테마성 부분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던 종목군이다 보니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1위 산업용 아스팔트와 합성 수지 뭐 이런 이제 유통하는 쪽에서의 1등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통을 좀 집중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출을 한다거나 뭐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사이클 설비에 대한 증설 기조가 좀 신사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좀 기대를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좀 리포트도 작년부터 좀 일부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사업 부분에서의 사실 기대감이 높았던 거고, 본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캐파가 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밴드 자체가 좀 돌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던 뭐 DMC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국내 유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도 궤도 시스템이라든지 유리 섬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관금 관련된 부분, 또 친환경 해표 부표 사업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신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 대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연속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래일에도 이제 관련된 시장 자체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슈에 따른 수급의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시되, 다만 오늘 이제 종가 상한가 라인이 다음 거래일에 좀 깨지게 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주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깨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승력 흐름들도 수급에 따른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전 테마에 있어서 개발이나 이런 시추에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결국 유통과 판매이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 기대감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네. 그 직관적 이제 석유가 붙다 보니, 그러면 지금 테마에 대한 그 매매 타이밍을 잡아봤을 때 상한가가 유지됐을 때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시초가라든지 시장했을 때 상한가가 안 들어갔을 때 잡았다가 상한가를 가는지 여부를 보고 상한가를 못 가면 파는 이런 발빠른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결과치가 상한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 라인들이 깨지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한 번 정도 시초에 그렇죠. 깨질 수 있는데 그 라인이 깨졌으면은 좀 사실 트레이딩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일 이제 이러한 기조로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거래일에 만약 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급이 또 이슈 쪽으로 쏠릴 거고, 이 이슈에 수급이 쏠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빠른 차익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올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서 수익을 확정짓는 흐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좀 선수의 영역입니다, 사실. 한국석유에 대한 트레이딩 그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에 대한 힘은 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매매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가스공사, 사실 지금 유전 테마 안에서 뭐가 진정한 수혜주냐라는 말도 많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정말 매장이 되어 있을지 그거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여기서 진정한 수혜주를 찾는 게 또 맞는지, 트레이딩 관점은 어느 정도인지 김성우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정부가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한순간에 어떤 테마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진정한 수혜주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술적 흐름과 그리고 어떤 중간중간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현재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주식 선물과 본주와의 차이가 한 10%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테마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식 선물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잡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거의 대북 테마 때도 아마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현대건설이 약간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특히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이 하나의 어떤 테마를 타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는 기계적으로 이 종목을 팔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거치는 어떤 그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한번 소화를 거치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급등을 또 한 번 성공을 시키게 되면은 BM이라고 하죠.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들의 경우는 다시금 이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개인들의 매수세의 힘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주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8월에 이제 MSCI 편입 후보까지도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수급을 가지고서 과거의 어떤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11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특히나 이 대주주들의 지분 50% 정도를 제외한다라면은 저희 손바꿈이 2번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많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툭툭 하고 또 한번 나오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주가 맞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 흐름, 수급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뭐 전체의 어떤 여러분들 포트에 과한 비중을 실을 것은 아니지만 오래간만에 나온 상당히 좀 새로운 테마이다라고 본다면은 한 비중 한 10%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10에서 50% 정도 넣어놓고 가져가 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 매수가 들어가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등에 나올 때 어쨌든 기계적인 매도라고 한다면 다시금 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MSCI까지 이제 편입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5일선과 주가의 이격이 줄어드는 그 과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좀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오늘부터 뭐 조금씩 하루에 뭐 몇 퍼센트 정도라도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뭐 두 개의 전략 모두 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진정한 수혜주로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고 사실 이격이 좀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을 가져왔다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께도 짧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련한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뭐 한국가스공사를 제일 좋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좀 테마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급이 가장 강하게 쏠리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 금일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관련주들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실가가 조금 더 굉장히 갭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위에서 사야 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갭 상승이 계속 나오고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이 이슈에서 강한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일장에서 좀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죠. 동양철강이나 화성밸브, 이건 밸브나 피팅 쪽이나 아니면은 한국석유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 이제 다음 거래 시초가에서 네. 흐름들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네.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가장 센 종목 내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유효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유전 테마에 있어서 진정한 수혜주로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각각의 트레이딩에 대한 팁을 전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판정, 겨루기, 한국가스공사, 한국선교에 대한 유전 테마에 대한 진단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분의 종목 겨루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5월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6월장 시작에 하창원 본부장은 PSK홀딩스를, 김서훈 이사는 알테오젠을 갖고 오셨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네.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나오자마자 벌어진 현상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기 둔화를 걱정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게 소위 말해서 빈대를 잡으려다가 이게 초과 삼간 태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ECB에서는 6월 우리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ECB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은 7월 FOMC에서도 연준도 네. 이것을 따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미국도 바이오고요. 오늘 우리나라도 바이오 섹터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주도 섹터가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하는 것이 맞겠죠. 주도주가 정말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삼양식품, 실리콘2에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결국 바이오 섹터 내 주도주는 현재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알테오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네. 일단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어쨌든 강세,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알테오젠이 만약에 ADC 쪽에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PSK 홀딩스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세적인 흐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기조를 보시더라도 반도체 쪽의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한쪽으로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HBM을 필두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에 모두 공급한다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캐팔 증설 사이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겨루기 PSK 홀딩스 알테오젠 또 6월 첫 종목으로 갖고 오신 만큼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청환 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